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발언, 이걸 녹취를 통해서 공개했죠. 정치권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를 허풍쟁이로 몰던 용산과 여당, 그야말로 꿀먹은 듯 조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 선이 무너지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박근혜 탄핵을 연상하게 하는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한국갤럽 여론조사, YS 때부터 매주 여론조사를 해왔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를 해왔던 한국갤럽 조사 결과 19%가 나왔습니다. 19%가 나왔습니다. 취임 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자,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72%로 나왔고요.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6%였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석열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4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90%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요 44대 44였습니다. 절반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게인 2016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황준범 한겨레 논설위원이 이대로면 식물 대통령, 자진 사퇴, 탄핵뿐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자, 2016년 상황과 2024년의 상황을 비교 대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점이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비교 연구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 탄핵 결정 요인 분석 논문에서 여당 분열 등 몇 가지를 탄핵 요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복 불가의 관계고 당은 친윤 대 친한 갈등으로 살얼음판이다. 여당이 직전 총선에서 패배해서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라는 점도 8년 전과 지금이 공통적이다. 이런 구도일수록 대통령 리더십이 잘 발휘돼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의회를 적대시하고 대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탄핵 소추에 취약해진다. 대통령 인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훨씬 높다. 네, 오늘 72대 19로 나왔죠. 부정이 72, 긍정이 19. 스캔들이 탄핵 촉발의 중요 요소인데 명태균을 고리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차이점이 있다. 8년 전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뒤 탄핵소추와 심판이 이루어졌다. 반면 지금은 검찰 등 사정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철통같이 보호해주고 있어서 수사 결과로 나온 게 아직 없다. 시민들의 분노도 아직 8년 전처럼 거리에 대규모 촛불로 불붙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하고 정권을 내준 기억이 또렷한 여당이 또다시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 네,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탄핵 당시만 해도 2016년 탄핵 당시만 해도 탄핵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꽤 됐죠. 그들이 나중에는 따로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대선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부정하며 깨끗한 보수 이미지로서 집권을 노렸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질 것 같으니까 대선 전 대부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후신이지요. 자,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끝까지 깃발을 지켰던 바른정당, 유승민 전 의원 중심의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다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합쳤습니다. 보수층은 지지율이 1%로 나오더라도 보수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일은 없다, 이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절반을 보내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지금 그들은 계엄령까지 생각하고 있는 무도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염치를 알고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권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윤석열이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절반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죠. 정치는 물론이고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두 벼랑 끝입니다. 2년 반 윤석열에게 기회를 더 준다면 2년 반 뒤에 이 나라는 과연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고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은 역시 2016년처럼 국민 저항으로 윤석열이를 탄핵으로 몰든 스스로 하야하게 하든 끌어내리는 게 최선이죠. 근데 그럴 생각이 1도 없는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 말대로 지지율 1%라도 안 물러나겠다는 게 윤석열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개헌연대 준비 모임이 출범됐는데요. 윤석열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수층들이 탄핵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야 합의로 개헌할 수밖에 없겠죠.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200석 넘게 개헌이 발의되면은 국민투표를 거치겠죠. 근데 국민투표에서 임기 단축,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조기에 끌어내리는 그런 방안을 두고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찬성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이 거부권 행사도 못하고 바로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무슨 윤석열이가 국민투표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200석이 넘게 국민투표를 발의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거부한들 그거 먹히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투표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30여 명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아마 저울질할 거예요. 이대로 탄핵으로 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윤석열은 자기가 봐도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의 씨가 마를 것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찬성표를 던져서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내리자. 이게 우리 당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고 향후에 지방선거 대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종잣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여야 합의로 임기 단축 개헌. 얼마나 좋습니까?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라도 끌어들여야만 가능한 윤석열 타도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하야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조기 퇴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뜻을 모으기 위해서 국민들이 뭉쳐야 합니다. 11월 2일 바로 내일입니다. 낮 2시 서울역 4번 출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최 측이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많이 모여달라고요. 11월 2일 토요일 낮 2시 서울역 4번 출구 범국민 대회에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